이번 영상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 예측과 대응이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죠?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잘해야 된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니 대응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로도 저한테는 들리기 때문에 뭐 대응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이잖아요.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인한 대응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응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내 계좌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매수냐 매도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예측 또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응이라는 매수와 매도라는 이런 행위를 얼마만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든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든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든 아니면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주가 지수든 그것이 어느 정도 여러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해놔야 대응을 했을 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과 대응은 서로 어느 것이 낫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최종적인 대응인 매수와 매도를 보다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로 두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이 NC소프트도 8월 26일 날 15.2%가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15.29%. 야, 이 대형주 NC소프트 참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이때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8월 26일 날 개인만 나홀로 51만 주. 그렇죠? 금액으로는 3,700억. 그 다음 날 이날도 7%인가 하락했죠. 그렇죠? 이날도 15% 하락, 7% 하락. 이날도 보게 되면은 개인만 2,392억. 그렇죠. 그 다음 날도 또 개인만 1,000억. 자, 연 3일 동안 개인만 이렇게 거의 5천억, 6천억,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아,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또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됐던 이 카카오도 어제 10%가 하락했죠. 오늘도 7%가 하락. 이것도 이 매매 동향을 보면은 어제 10% 하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44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억, 10억, 100억, 1000억, 6200억을 10%가 떨어질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7% 떨어질 때 2700억을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으면서 나홀로 매수를 했죠. 자, 이것이 우리가 왜 예측과 대응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종목 카카오하고 NC소프트를 같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마 지금 이 종목을 개인들이 몇 천억씩 하락할 때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예측을 하냐? 주가가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개파락이 7%의 개파락이 나왔을 때 시초가부터 공략하신 분들은 예측을 했겠죠. 야, 이거 전조점 있는 데고 이런 대형주가 물론 악재가 뭐 신규 게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았지만 7%는 너무한 거 아니냐. 단기 뭐 갭을 메우는 상승이 나오던 아니면 단기 반등이 나오던 그러한 예측을 통해서 매수를 해주신 분도 장 초반에 있었겠죠. 그렇죠. 7%대. 그런데 느닷없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7% 하락에서 이제 1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야 10%가 하락해?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매수를 또 해줍니다. 예측이죠. 그리고 종가까지 갔더니 15%대가 하락합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15% 하락했으니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지. 종가 매매 또 들어갑니다. 예측이죠. 시초가가 개파락이 너무 나오고 전고점 있는 데서 있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너무 큰 개파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거라는 예측, 10%가 넘어가는 하락, 너무 크게 하락했다는 예측, 종가상 15% 하락, 그렇죠.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예측, 그래서 매수.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종목에 접근했을 것이고, 대응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날 어떻게 됐죠? 개파락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3%, 3.24% 시초가 개파락으로 종가 7%.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야, 이거 전날 15% 빠지고 오늘 7% 빠지고 무슨 22%가 이틀 동안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냐. 장중에 또 예측합니다. 빠지니까 반등 나오겠지. 대응이라는 거 없이 예측만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또 점점 빠졌죠. 다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떨어지는 종목,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뭐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가 예측만을 통해서 종목을 접근했을 때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카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뭐 유사하죠. 어제 매수하신 분들, 야, 이 좋은 종목이, 이제는 이렇게 전저점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뭐 10% 하락하는데 조금씩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야, 90일 이평선은 지켜주겠지, 예측. 전저점은 지켜주겠지, 예측. 종가상에서 10% 빠졌으니 다음날 반등 나오겠지, 예측으로 매수. 대응 없이 예측만을 통해 매수죠. 그런데 오늘 3.25% 갭 하락, 121 이평선을 갭으로 하향 이탈하고 오늘 또 7%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예측만을 통한 매수를 할 때 얼마만큼 위험한지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물론 수익 중인 종목이지만은 저도 다 수익 중일 수는 없겠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런데 이마트라는 종목, 실제 제가 손절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3일 전에 이마트입니다. 요 3일 전에 9월 2일 목요일 날 요 양봉에서 제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 종목을 저는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은 5일 이평선이 지금 저항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 21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다. 결국 21 이평선과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 저항, 21 이평선 지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21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이젠 손절 라인으로 대응 라인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제는 21 이평선을 깨질 때 그때 매도를 해서 2% 정도 손절로 이제 마무리를 졌던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또는 하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어디를 지켜주는 종목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또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대응을 하는 그런 손절로 인해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2%라는 짧은 손절로 이제 이 종목을 잘라낸 것이겠죠. 그렇죠? 그때 못 잘라놓고 예측, 이 21 이평선을 깼을 때 그러한 예측을 미리 해놓지 않았다면 그냥 하면은 오늘도 2% 빠지고 이때 빨리 못 잘라서 매도하지 못했으면 뭐 4%, 5% 손실을 보유한 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일봉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며칠 전에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파란색 21 이평선이 아직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21 이평선 이탈, 파란 이평선 21 이평선 이탈, 그리고 회복, 그리고 현재 여기 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해놔야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대응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림을 몇 가지를 그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마트도 그렇게 21 이평선 이탈했을 때는 매도하겠다는 예측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 이평선이 아직 우하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어떤 패턴이죠,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21이평선 회복하고 다시 이쯤에 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짝꿍댕이 그죠? 쌍바닥 패턴. 엉덩이가 두 개인데 한쪽이 올라가 있죠. 오른쪽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점을 높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오면 이런 짝꿍댕이 쌍둥이 패턴이 나온다.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서 21이평선이 우하향에서 횡보로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21이평선이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리는 이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이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 그렇죠? 이름 재밌죠? 자, 그 패턴이 이게 이제는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이 있어야 우리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이탈 이후에 21이평선 회복. 자, 여기서 더 밀리는 경우. 그렇죠? 그때는 밀려서 반등.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FM적인 쌍바닥 패턴이죠. 저점이 동일한 위치. 좀 우하향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평행하게. 그렇죠? 그래서 쌍바닥 유사한 가격대. 이게 이제 정통적인 쌍바닥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점이 유사한 가격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저점을 만드는 것.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캔들쌍으로 만드냐면은 이평선은 이미 주요 이평선은 이탈을 하고 아래 요 3000포인트에 요 이평선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 이전에 241이평선이 있는데 그 위에는 이평선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캔들상으로 지금 패턴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 두 번째는 W자 패턴이라고도 불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FM적인 쌍바닥 패턴. 저점이 낮아지진 않고 동일한 위치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탈하고 21이평선 회복. 이제 여기서 하락.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N자형 하락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이제 쌍바닥이 되던 뭐 짝꿍댕이가 되던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렇게 N자형 하락 파동 이것을 이 라인을 깨고 빠진다면 이것은 더 이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미리 머릿속에 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반등하는 짝꿍댕이 쌍바닥 패턴 또 여기서 좀 더 밀려서 이제 전저점하고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쌍바닥 패턴, 뭐 W자 패턴 그리고 이 라인대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N자형 하락 파동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시장을 대응을 하고 이런 예측을 통한 대응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과 함께 역시나 시장 메이저들의 매매 동향과 함께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방금 살펴본 것이 이런 주가지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 아까 살펴봤듯이 뭐 NC나 카카오나 뭐 이마트처럼 이렇게 종목이든 미리 내가 매수를 하기 전이나 매수를 하고 난 다음 보유 종목이든 그렇죠. 항상 이런 예측을 어느 이평선으로 잡을 것인지 또는 캔들의 이런 저점으로 잡을 것인지 또 올라간다면 전고점 가격대로 예측을 할 것인지 그렇죠. 또 위에 머리에 중요 이평선이 있다면 그 저항으로 예측을 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측은 여러 가지를 해놔야 그 종목을 우리가 보다 더 확률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은 매수와 매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를 통한 이 예측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든 뭐 종목이든 항상 내가 관심을 갖던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든 어떤 예측을
여러 가지를 시나리오를 써놔야 바로바로 대응을 가능해서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분명히 길게, 그렇죠? 수익은 또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